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의 왕후, 원경왕후 민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태종의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원경왕후,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1365년 개경 철동에서 아버지 민제와 어머니 손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왕후가 된 것은 아니니까 민씨 부인 또는 부인 민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씨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흥 민씨 가문의 민제는 고려 말 건문세족 중에서도 드물게 주자학을 공부했던 학자이고 조정에서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공민왕 시절에 문과에 급제를 해서 승승장구해 이 창왕 때는 상위 밀직에 이르렀고 공양왕 때는 예문관제학, 예조판서, 한성부윤에 이르렀으며 이방원을 사이로 맞을 즈음에는 성균관 대사성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무신 세력이었으니까 이 민씨 부인과 이방원의 혼인은 건문세족과 신흥 세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래도 아무리 뜨고 있는 신흥 세력이라고 해도 사실 고려는 무신을 조금은 무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함흥 지방의 일개 토호 취급을 받던 이 이성계 집안이 어떻게 명문 여흥 민씨와 이 사돈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이성계의 경처, 신덕왕후 강씨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개경의 사정에 밟고 또 명문 가문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을 열심히 물색을 했고 여흥 민씨 가문을 낙점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이 이미 여흥 민씨 가문으로 장가를 간 상태였는데 이 역시 신덕왕후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신덕왕후 외가가 진주강씨예요. 그런데 이 민제의 부인 송씨의 외가 역시 진주여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민씨 부인은 이방원과 결혼할 당시 18살이었대요. 당시 고려는 여인들이 15살이면 시집을 가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18살이면 혼기를 살짝 넘긴 상태예요. 이렇게 혼기를 넘긴 이유는 민제가 이 둘째 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민제가 10여 년간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딱 둘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4명이 연이어서 계속 태어나니까 이 둘째 딸을 거의 복덩이로 여겼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민씨 부인은 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그러니까 미모가 뿜뿜하고 머리도 좋았다고 하니까 이런 귀한 내 딸을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어 하며 사위를 고르고 있었죠. 이 이성계는 사실 이 신덕왕후 강씨, 그러니까 경처와 혼인을 한 후에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성계가 무신으로 성공을 했지만 문을 숭상하는 나라 고려에서 아들을 공부시켜서 문물을 두루 익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원도 10살 무렵부터 개경으로 와서 신덕왕후와 지내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혼인을 하던 그 해에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입학을 했으니 거기서 아마 민제의 눈에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녀석 말이야, 다른 그 아들들은 머리 쓰는 것보다 칼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저 녀석은 꽤 똑똑한 것 같아, 총명한 것 같아 라고 눈여겨봤고, 저런 녀석이라면 내 딸을 줄 수 있지 라면서 자신의 둘째 딸과 혼인을 시키기로 한 것이죠. 자, 1382년인 우왕 8년 16살의 이방원과 18살의 민씨 부인은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었고, 당시 풍습에 따라서 이 이방원은 장인 민제의 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성계는 이렇게 아들들을 명문가와 결혼을 시키고 집안을 키운 후 정도전과 손을 잡게 됩니다. 정도전으로 대표하는 신흥 세력과 이성계 군부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역성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방원은 결혼을 한 이듬해인 1383년 병과 7년 전체 10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이성계의 집안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이 엄청난 자랑거리가 생긴 것이니 이성계는 누구보다도 기뻐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렇게 이성계의 집안 최초로 문신관료가 배출된 것이고 갑옷이 아닌 관복을 입게 되었으니 이성계가 감격할 만도 할 일이었습니다.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를 한 그 해 첫 딸 정순공주가 또 태어나기도 했으니 그 해는 경사가 거듭한 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방원은 급제를 한 후에 관직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장인어른 민재와 또 장모 또 아내에게 극진한 애정을 받으며 잘 지냈고 장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민재가 성균관 대사성이니까 이방원에게 스승이기도 한 것이죠. 네. 또 민재는 사위 이방원을 선달이라고 불렀는데 선달은 과거에 합격을 하고 벼슬자리를 기다리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민재는 이 사위 이방원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이선달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된 후에도 가끔씩 이선달하고 부르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방원은 내가 어렸을 때 이 민씨 집안에서 자라서 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은 곧 밀직 사대원 자리에 올라 벼슬을 시작했고 22살에 전리사 전랑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문간 인사 관리를 하는 문서의 행정 실무 책임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다 1388년 5월 20일 이성계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고 이후 이성계는 조정의 실권자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방원은 이제 변방 출신의 한낱 무장의 아들이 아니라 조정 실권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방원은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개성의 중심부로 살림을 따로 마련을 했고 뜻이 맞는 이들과 어울리며 아버지도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신데 그 새로운 것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부인 역시 남편의 일에 동참하게 되죠. 민씨 부인은 굉장히 정치 수완이 좋은 여인이어서 이방원이 그녀를 많이 의지했고 두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태종 이방원 편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방원은 항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이 아버지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고려 개혁 세력파와 이 역성혁명파의 균형이 깨어질 이 위기에 정몽주를 살해하게 되죠. 정몽주가 이렇게 이방원의 손에 죽으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되어 이성계의 혁명파가 살아나게 되지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분노를 쏟아내어 두 사람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가 조선의 왕 태조가 된 후 1392년 8월 본격적으로 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제가 이것은 태조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태종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태자가 된 것은 참 안타깝게도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방석이었죠. 이방원은 개국공신에서까지 제외되면서 많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를 지켜봐준 것은 역시나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이방원이 큰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운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후궁을 많이 뒀다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일인데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이제 바람을 펴서 걸린 거예요. 민씨 부인을 모시던 시녀였는데 그 미모가 너무나 빼어나서 이방원의 눈에 콕 들었고 이 시녀를 유혹해서 시녀가 임신을 했고 또 그것이 부인에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야사에 따르면 이건 야사입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녀가 민씨 부인의 시녀가 아니라 신덕왕후 강씨의 시녀였다는 겁니다. 그 미모가 너무나 빼어나서 신덕왕후 강씨도
태조 앞에 이 여인을 내어놓지 않았대요. 혹시 태조가 그녀를 보고 반할까봐. 그래서 꽁꽁 숨겨놨던 시녀인데 그 시녀가 이방원의 눈에 든 것이고 역시나 또 임신을 해서 두 사람 사이가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신덕왕후 강씨가 태조 이성계에게 환관 이만과 정을 통한 세자빈 유씨는 사가로 쫓겨났는데 왜 이방원에게는 아무런 죄도 묻지 않는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이방원을 내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성계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을 또 그런 일로 내가 아들을 조금 소원하게 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내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녀를 궁궐 밖으로 내쫓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설득을 했는데 신덕왕후는 그 시녀가 너무 괘씸하다며 그녀를 죽여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고민하던 이방원이 결국 부인 민씨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민씨 부인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거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즉시 궁궐로 달려가서 신덕왕후 강씨에게 그 시녀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해서 시녀가 딱 나오니 시녀에게 침을 뱉으며 내 지아비를 유혹하다니 가만히 둘 수 없다 라며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인 민씨가 펄펄 뛰니까 그럼 네가 저 애를 알아서 해라 하면서 신덕왕후가 그 시녀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연극이었습니다. 부인 민씨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누르고 남편을 위해서 연극을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민씨 덕분에 그 시녀는 살아나서 민씨의 시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야사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뒤편에 다시 언급이 될 예정인데요. 나중에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 효빈으로 봉해지는 효빈 김씨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방원과 부인 민씨는 이후에도 크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고 민씨와 계속 대의를 논의하면서 서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한편 정도전은 이방원과 그 형제들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병 혁파를 단행하는데요. 왕 이외에 종친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병력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죠. 태조 7년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면서 각 왕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 반납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부인 민씨는 무기를 모두 태우는 척 하면서 불을 피워놓고는 가족들만 아는 곳에 무기를 몰래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빼앗긴 무기는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으로 다시 채워서 무기를 다시 넣어놔서 사병 혁파 이후에도 병력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이 태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들어갔을 때 부인 민씨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오늘이 아니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날 민씨 부인은 동생 민무질과 마주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후 4시쯤 급히 종소근을 불러서 가서 정한군, 그러니까 이방원을 모셔오라 라고 합니다. 군들이 모여 계신데 무슨 일로 가시자고 할까요? 내가 가슴과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 정한군이 오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종소군이 궁으로 달려가 이방원에게 부인 민씨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의안군 이화가 환약까지 챙겨주면서 어서 집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와 거사의 계획을 짤 수 있었고 민씨 부인은 거사에 함께하기로 했던 이숙번에게 연락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정도전에 의해서 자천되었던 하륜에게도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궐로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온 이방원 일행에게 그동안 숨겨두었던 무기와 갑옷 등을 짠 하고 내어놓게 되지요. 이방원은 종소군에게 갑옷을 내어주며 함께 하기로 한 여러 장수들에게 갑옷을 입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이 민씨 부인이 친히 갑옷을 꺼내 이방원에게 입혀주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민씨 부인의 지략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날의 운명을 달리할 사람은 정도전이 아니라 이방원과 그 형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제가 그 태종 이방원 편에서 자세히 언급을 했었지요. 자, 이렇게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이성계의 생존한 아들 중 가장 위인 이방과가 세자로 추대되었는데 모든 실권은 왕자의 난을 주도한 이방원에게 있었죠. 자, 그런데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 불만과 위기를 느꼈던 넷째형 회안대군 이방간이 이방원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1400년인 정종 2년 정월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이방원은 이때 내가 피를 보며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실권을 잡았는데 또 내 형제를 내쳐야 하는가 하며 고뇌하고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이방원을 일으키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준 것은 그의 부인 민씨였습니다. 아우를 속여 사냥터로 끌어내 죽이려 한 것이 어찌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며 이방원을 설득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거사는 시작이 또 되었고, 그런데 거사 도중 이방원 희하에 모긴해가 탔던 이방원의 집 말이 화살을 맞고 집으로 도망와서 스스로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민씨 부인은 문제가 생겼구나. 내 남편이 지금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방원과 함께 죽으려고 계속 이방원 쪽으로 걸어가는 걸 시녀들이 막 말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이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노파가 이방원의 승리를 알려주면서 겨우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민씨 부인은 정말 남편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2차 왕자의 난도 당연히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후 이방원이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물론 동생이지만 양자로 입적을 했으니 왕세자로 책봉이 된 것이 맞습니다.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그해 11월에는 정종에게 양의를 받아서 조선의 제3대 국왕 자리에 올라 태종이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뛰어난 능력도 있고 그를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민씨 부인과 그녀의 친정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태종은 훗날 세종이 될 아들 충녕대군에게 네 모후의 공이 고려 태조의 류씨 왕후보다 더 컸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당연히 왕후가 되어 태종의 옆에 서게 되었죠. 원경왕후로 추존된 것은 사실은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원경왕후 민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경왕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경왕후는 이제 왕이 된 남편과 함께 권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일단 태종 즉위의 유공자들인 좌명 1등 공신 9명 중에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하륜, 이숙번 등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모두 이 민씨 친정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이 원경왕후 민씨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원경왕후를 실망시키기 시작합니다.